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64550이 되어 있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오후 8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현재 세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유산균 사업을 하고 있죠, 유산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 코스메르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은, 실적 이제 잠정치는 미리 발표가 되었고요. 이거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3분기에 737억 원, 전년도 대비 35%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40억, 작년에 비해서 3% 떨어졌고요. 순이익은 77%좀 감소가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순이익보다도요, 영업이익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이오니아 자체에서 하는 게 바로 진단키트 사업이죠. 진단키트 사업입니다. 이 진단키트가 적자가 나오는 바람에, 별도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64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100억에서요. 맞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 바이옴이 뭐죠? BNRC니 한 110억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빼기 요 정도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46억, 4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 코스메로나 쪽에서도 이번에 좀 적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추천 종목 브리핑에 보시면 이 코스메로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바로 동학개미 TV라고 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동학개미 TV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카페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오니아 1, 2, 3분기 우리가 누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좀 적어 놓았죠. 적어 놓았는데 요건 이제 3분기고요. 그리고 여기 2분기와 3분기 비교를 좀 했는데 RNA 신약 개발입니다. 근데 이제 2분기는 아예 매출이 없었습니다. 매출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스메로나 쪽이에요. 이게 RNA 신약이 코스메로나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올 3분기에 보니까 이 RNA 신약 개발에서 얼마 5억 1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코스메로나 쪽에서 한 약 5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긴 했다. 근데 이 매출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또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적어 놓았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1, 2, 3분기 다 합친 실적이에요. 모두 했을 때 1771억 원의 매출이 나왔고요. 이 중에 영업이익이 290억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16%인데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사업이죠. 영업이익률이 16%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이 분자 진단 매출이 214억 정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업 손실이 누적했을 때 173억 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뭐죠?
결국에는 이 분자 진단에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 5, 15죠. 3, 5, 15. 그리고 23입니다. 그러면은 3, 8에 24. 그러면은 한 분기당 거의 뭐 58억 가까이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거의 뭐죠? 거의 사양산업에 가깝다. 이제는 이 분자 진단으로는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스메로나가 있어요. 이 코스메로나 같은 경우에 탈모 치료제, 요렇게 탈모 화장품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의 뭐 치료제나 화장품이나,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이 코스메로나가 만들어낸 것은 거의 뭐죠?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치료제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6월에 출시가 되는데, 6월, 7월, 8월, 9월에 해가지고 4개월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6월에 매출이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4개월치 했을 때 5억 2천만 원, 약 5억 2천만 원 정도의 아니죠. 5억 1,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 근데 영업 손실이 26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코스메로나 매출이 다 맞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억 1,200만 원인데 이게 개당 가격이 좀 있죠. 45만 원 정도 잡는다라고 야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는 납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사는 거 말고요. 유럽인들이 샀을 경우로 환산을 좀 한 겁니다. 45만 원 정도로 보고 나누기를 하면 총 이게 개수가 1137개 정도 팔렸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코로나 한 개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잡는다면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자, 1137개를 나누기 4를 했을 때 284.25가 나온대요. 한 달에 요게 빠졌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284.25개를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코스메로나의 경우 1년에 5만 명의 사용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5만 명의 사용자가 나와야지만이 뭐죠? 5만 개가 팔려야지만이 흑자 전환한다. 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추정해 봤을 때 매출이 5억 원 수준에 영업이익이 26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1년에 적어도 매출이 31억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31억을 한 개당 45만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나누기를 하면 6,888.88개가 나오는데요. 1년에 적어도 6,889개 이 정도는 팔려야 된다. 근데 즉 1년에 6,900개 정도 약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6,900개 정도는 팔려야 흑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45만 원일 경우입니다. 맞죠? 매출이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정평균을 조금 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현재 가격 45만 원 정도라면 1년에 적어도 7,000개 이상은 팔려야지 손익분기점에 가깝다. 이게 팔린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000개를 한 달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에 적어도 583개 이상은 팔려야 되는데 현재는 한 달에 284개니까 훨씬 모자르죠. 적어도 한 달에 팔리는 정도가 2배 이상은 증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280개 정도는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메론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고요.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한 좋은 후기들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식약처하고 진행적인 소송을 이기게 되면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메로나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분기 판매량이 집계가 나와서 나와준다면 집계가 되어서 나와준다면
3분기 팔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역시나 분자 진단은 제 예상대로 돈을 까먹는 사양산업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바이오니아에 메일을 보내면서 진단키트 사업은 사양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니아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 IR 부서에 대해서는 항의 메일을 제가 보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하지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답을 하지 않았다. 딜 사이트에 올라온 악성 기사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대응을 왜 안 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 일단은 통화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오늘 문의했거든요. 오늘 중으로 이 보고서가 올라갈 거 업데이트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라.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떤 문의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렇게 제가 좀 보냈습니다. 바이오니아 주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대체 IR팀은 하루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이렇게 했는데 완화된 표현입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따진 부분이 있습니다. IR팀의 군무 태만이라면 사람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직설적으로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탈모 화장품 코스메로나에 대한 질문을 했죠. 바이에날신이 3분기에 110억이 나왔는데 실적이 왜 40억밖에 나오지 못했냐, 이거 어디서 깎아먹었냐라고 알아보니까 어디서 깎아먹었습니까? 진단키트와 코스메로나 쪽에서 깎아먹었다. 코스메로나 쪽에서 특히나 한 26억 까먹었죠. 26억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이 비엔알신이 117억이고 26억을 까먹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74억을 이 분자 진단에서 까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 진단의 뭐죠? 적자가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분자 진단 키트는요 사양산업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계속 하다가는요 돈만 계속 까먹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량 생산을 한다면 가격이나 안 되냐, 요 질문도 했었는데 사업 보고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들을, 핵심 질문들을 다 피해 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요 얘기도 했습니다. 딜 사이트의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이 딜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들을 캡처를 해서 첨부를 해줬습니다. 아마 지금쯤 봤을 거예요. 비엔알신이 면세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왜 기업 IR은 하겠다 그래놓고 한 번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요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장사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진단키트에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엔알신의 판매 활로를 개척하고 코스메로나의 판매를 늘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바이오니아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IR팀은 왜 그런 거냐, 개인적으로 내부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 이사를 갔답니다. 본점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번호 노선이
좀 잘못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좀 나섰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뉴아 측에서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번호로 제가 수십 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문의를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스메로나가 아예 안 팔리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적지만 어쨌든 3분기에 한 5억 원 정도의 매출은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급을 잠깐 보실 건데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벌써 지금 5거래일이죠. 5거래일 동안 10% 넘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지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걸 봤을 때 그래도 빠지면은 조금씩 모아는 가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개인의 손절매 물량, 기간의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도대체 수익 본 사람이 누구 있냐? 공매도도 지금 안 되는 시장에서 공매도가 아니죠.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손실을 보면서 물량을 던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많이 늦어졌다라는 점,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